자, DB에서 지금 드린 5개의 어떤 의뢰가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SQL 문이에요. 이런 걸 써야 돼요. 주문 개수는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선 셀렉트 쓰셔야 되는데 셀렉트에서 손흥민에 대한 것만 이제 꼽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웨어 쓰면 되죠. 웨어 해가지고 유저네임의 손흥민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요거 찾았다 그래서 개수가 찾아지지는 않네요. 근데 개수는 세면 되긴 해요. 그냥 세요. 그러면 이제 3개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적으니까. 근데 많으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많아가지고. 근데 현재로서는 뭐 개수 구하는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알 수 있어요. 손흥민이 산 상품은 비슷하죠. 그냥 이렇게 뽑았을 때 상품이 요거거든요. 피네임. 그러니까 유저 네임이랑 피네임 정도만 골라가지고 꺼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상품은 운동화랑 코트 운동화인데 운동화가 좀 걸린다. 이게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는 리스트업을 쫙 하고 싶어요. 중복된 걸 없애는 거는 아까 전에 오전에 잠시 했던 디스팅트 하면은 중복은 사라집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스커트 산 사람도 그 웨어 피네임은 스커트 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디스팅트 우선 빼볼게요. 2개 나올 거거든요, 아마. 스커트 산 사람은 이제 송혜교라는 것을 알았고, 근데 2번 샀나 봐요. 그러니까 2개 나오는 거고, 디스팅트 하시면은 1개로 줄어들 겁니다. 목록만 깔끔하게 나오죠? 2, 3번은 해볼 수 있었는데, 4번은 어때요? 4번.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이 상황에서 그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름에 대한 카운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 주문했는지를 세야 돼요. 김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 주문했는지 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센 데이터를 가지고 오더바이를 하시면은 뭔가 되겠는데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요 작업이 일일이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요런 작업들 지금 위에서도 그렇고 많이 주문한 사람을 개수랑 많이 주문 결국에 요거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주문 개수. 근데 이거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룹 바이입니다. 이런 걸 써야 돼요. 안 가르쳐 드리고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안 되는 한계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그룹 바이가 해주는 역할이 좀 특수해요. 각각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거든요.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문제 전에 자, select all from t 쇼핑하면 이 상태예요. 여기에서 자, 그룹 바이를 한번 해보죠. 그룹 바이 한 뒤에는 칼럼을 넣어주시면 돼요. 칼럼을 제가 유저네임이라고 해서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줄여져요. 일단 줄여집니다. 뭔가 이걸 갖고 한 것 같죠? 그리고 유저네임이 지금 중복이 없어졌어요. 이게 그룹핑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그룹핑이
각각 좀 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룹 바이 한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림판에다가 갖다 놓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뭐 한 거냐면은 하나씩 떼야 돼요. 이거를 떼고 일단 떼놓을 걸. 보세요. 각 행을 떼고 있는데 각 행이 하나의 데이터인 것이 보이시죠? 약간 묶음 데이터인 거죠. 자, 이렇게 다 뗀 다음에 그 그룹 바이를 한 기준이 유저 네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저 네임이 이름이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겹쳐 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디 있냐면 손흥민 두 개 있다.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 친구도 이렇게 겹쳐요. 겹쳐진 그 3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손흥민 하나. 그 다음에 김지원도 겹칩니다. 근데 이게 3차원으로 겹쳐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겹쳐서. 소지서 또 두 개뿐이네요. 송혜교 겹치고 서련이랑 원빈 같은 경우는 겹칠 게 없어서 그대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순서가 조금 안 맞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오더바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었던 기존에 있었던 이 친구들을 아까 그림판의 모양으로 바꾸고 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앞에 대표격으로 나와 있는 그 1번, 그러니까 여기 손흥민이 번호가 몇 개 있어요. 손흥민이 18,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8번, 10번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위에 있는 게 대표격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에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쌓인 거고요. 김지원도 마찬가지고. 6, 7인데 그 7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겹쳐지고 난 다음에는 그 그룹 바이에 그 사용하는 이제 함수가 따라 붙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을 집계 함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집계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카운트도 여러 개 있어요. 카운트, 맥스, 민, 썸, 에버리지 등등등이 있거든요. 괄호를 같이 붙여 쓰는 그런 함수들이고
카운트 먼저 실행을 좀 해서 보도록 하죠.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제가 이 뒤에다가 all,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all 뒤에 count user name이라고 하는 칼럼을 넣을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뒤에 그냥 하나 붙죠. 붙고 카운팅한 거죠. 카운팅한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전에 겹쳤던 그거를 센 거예요. 손흥민이 3개였고요. 김지현이 2개였잖아요. 3개, 2개, 셌죠. 그래서 겹친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이 집계함수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유의하실 점이 이 카운트하고 그룹 바이랑 좀 같이 쓰이는 건데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룹 바이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만큼만 실행했으니까 그룹 바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11개래요.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전체가 대상이 된 거죠. 그룹 바이가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아요. 각각의 중복된 데이터들을 모았죠. 겹쳐놨죠. 그 다음에 집계함수가 쓰이면은 그 그룹화 된 거 별로 적용을 시켜줘요. 상당히 자동화가 된 거죠. 각각 딱딱딱딱딱 되는데 이거 없으면은 무조건 전체가 저기예요. 대상이라서 그 카운팅을 총 11개 있나 봐요, 이게. 그리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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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런 식으로 카운팅 된 게 확인이 되고요. 자, 겹치고 그러면은 또 할 수 있는 게 썸을 한번 해볼게요. 썸. 근데 썸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얘는 합이란 말이에요. 문자를 합할 수는 없죠. 문자 합은 좀 말이 안 되고 보통 숫자 우리 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가 이제 프라이스가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하고 유저네임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썸에 프라이스를 넣어 볼게요. 그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그럼 또 보이시죠? 김지원이 산 전체 합계가 되겠네요. 손흥민이 산 전체 합계가 21만 원인가 210만 원, 210만 원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은 이제 13만 원도 있고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합쳐줘요. 그 이름은요. 만약에 그냥 내가 막 이름 굳이 넣었어요. 썸을 딱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0 나오잖아요. 문자를 합치는 거는 뭐 기본값이 0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숫자만 이렇게 해요. 여기다 아이디 넣으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디에 대한 컬럼에 데이터를 합치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숫자냐 그런 거를 컴퓨터가 알지는 못한다. 컴퓨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아이디가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합쳤어요. 이게 그죠? 근데 아이디는 식별하는 값이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에 이제 사용하는 것에 맞게 내가 필요한 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칼럼을 잘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로 그룹 바이 같은 데다가 제가 아이디를 넣게 됩니다. 그룹 바이 아이디 그런 다음에 카운트하고 썸을 해볼 거예요. 결과는 이제 하나나 그쵸. 각각 나오겠죠. 자, 이거 뭐 한 겁니까? 이거. 그룹 바이 아이디에다가 카운트랑 썸 했더니 카운트가 1밖에 안 됐고요. 썸이랑 그 프라이스의 데이터들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이디에는. 그러니까 그냥
각각이 곧 그룹핑인 거죠. 각각. 그게 하나씩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딱히 뭐 한 게 없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근데 그룹 바이를 넣은 것과 다시 한번 이렇게 안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 나오죠. 이 하나는 또 썸 했을 때 저거 다 더한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있겠다. 얘는 프라이스가 그게 되겠다. 매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SQL 쪽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문법들은 컴퓨터가 무식해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거는 우리들이다. 그룹 파일을 pname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또 무슨 의미가 됩니까? 또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봅시다. pname이니까 상품별로 모아놨고 상품별로 모아놓은 게 코트가 3개 있고 운동화가 3개 있는데 그렇다는 의미는 3번 주문됐단 소리고 누가 주문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겹쳤으니까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3명이 그러니까 둘이 더 있다는 소리인데 그 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테이블에서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묶었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내가 읽어내시면 되는 거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썸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저네임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각 사람이 뭘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 여기서 더 붙여봅시다. 맥스는 최대 값을 뽑아줘요. 그 사람이 산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산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이제 100만 원인 거죠. 미는 최소값이 되겠고요. 에버리지는 평균. 네, 평균. 요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딱 카운트, 썸, 에버리지, 맥스, 민. 그 이외에 더 많거든요. 표준 편차. 바리에이션 하면 아마 분산일 겁니다. 바리아는 딱 나오지 바뀌진 않네. 그래서 이제 통계나 확률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쓴다고는 해요. 잘 안 쓰죠. 우리 많이 쓰는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썸이랑 맥스를 써봤는데 이제 카운트 쪽에서 이런 게 있어요. 카운트 올 개념이 있어요. 칼럼을 넣으면 뭔지는 딱 보입니다. 이게 유저네임이 몇 개 있는지. 그죠? 여기 뒤에 겹친 게 하나 더 있다는 소리죠. 2개를 세서 지금 2개 카운팅을 잘 했는데 all은요. 전체 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all이나 저거나 지금은 같은데 지금은 뭐 다를 게 없긴 하겠다. 이것도 그냥 겹친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겹친 거 보셨을 때 전체 행을 세는 거랑 각각의 이름을 세는 거랑 딱히 차이가 없죠. 이거.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센 것도 2고요. 이만큼을 기준으로 센 것도 2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그룹핑을 다른 걸로 해놓고 전체를 셀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없겠네요. 왜냐면은 그룹핑을 할 때는요. 행 단위로 어쨌든 그룹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룹핑된 각각의 행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카운트 5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프라이스를 카운팅해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프라이스 기준으로 카운팅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 한 거잖아요. 여기 프라이스가 여기 있네요. 요거 기준으로 한 건데 이 각각의 행들도 어차피 행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죠. 그래서 카운트에는 이제 올이 있어요. 올. 이게 굳이 근데 올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기는 해요. 널 때문이거든요. 지금 다 낱널 넣어가지고 지금 널이 없어가지고 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요거는 어차피 그 실제 사용할 때는 크게 지금은 안 중요해서 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하나, 한 줄. 이렇게 막 널이 있어요. 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달라져요. 카운트 프라이스 할 때는 널을 빼요. 근데 카운트 올은 널을 추가를 해요.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널이 있는 상황에서 카운트 프라이스를 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카운트 올을 하면 하나가 더 생겨요. 이게 하나를 더 세요. 왜냐면 얘는 전체 행이어가지고 널로 채워진 행도 어차피 한 행이니까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이제 생길 겁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 해서 우리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손흥민이 주문한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카운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손흥민 별로 모아놓은 다음에 개수를 세주면 될 것 같아요. 손흥민 별로 모으는 거는 그룹 바이 유저 네임 이렇게까지 쓰면은 이름 별로 모으니까 손흥민이 그 중에 있겠죠? 그럼 나는 이제 손흥민만 카운팅한 거를 뽑아내주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카운트 5를 넣으면은 이쪽에 그 겹친 걸 셌는데 겹친 게 곧 주문 개수죠. 그래서 손흥민이 산 거는 3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옆에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아주 괜찮은 허리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손흥민만 보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손흥민만 따로 빼야지. 그래서 where 유저네임에다가 손흥민 빼면은 깔끔하겠네. 누릅니다. 에러 떠요. 이거 그냥 문법적인 겁니다. 이게 where가 그룹 바이 된 다음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룹 바이 된 다음에 사용하는 똑같은 where랑 완전히 똑같은데 다만 그 문법적인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놈이 헤빙이에요. 헤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붙였었던 건데 그래서 구분 하나 해줍시다. where절은 테이블 전체가 대상이 돼요. 근데 헤빙절은 그룹핑돼. 행들이 대상이 돼요. 행들, 이것도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이게 전체와 그룹핑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제 헤빙은 그룹핑 됐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헤빙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은 각각을 그냥 그룹핑 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런 컬이나 못 봤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각 행이 그룹핑 된 거라서 되는구나로 보시면 돼요. 근데 웨어가
웨어가 이제 안 됐던 게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오류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일에서 뭐는 되냐면은 그 그룹 바이 전에 웨어를 하는 거는 돼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이것까지 했을 때 손흥민 나오잖아요. 그리고 카운트 잠깐 빼볼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손흥민만 뽑았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룹 바이를 유저네임으로 해요. 그리고 요 쿼리까지 또 하나씩 와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웨어가 전체를 한번 조건을 걸어요. 그런 다음에 그룹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흥민밖에 안 나오죠. 얘 없으면은 손흥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룹 바이 했을 때 다른 애들도 다 나와야 되는데 웨어 하나 넣었으니까 치고 그룹핑하고 그 이후에 뭐 헤빙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겠죠. 헤빙 이렇게 되면 좀 뭐 어차피 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 다른 결과를 보려면 예를 들어 그냥 아이디를 하나 뽑아볼까요? 아이디가 8이다 이런 식으로. 손흥민이 8이 없구나. 손흥민이 몇 번이었지? 8 있는데? 아, 그쵸. 그룹핑 돼가지고 안 나와요, 이거. 1이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웨어 쓰고 그룹 바이 헤빙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 다 날라가죠. 헤빙에 이제 뭘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라서 쓰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순서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 잠시 이거 없애고 이렇게 썼을 때 이거 손흥민으로 바꾸고 그죠? 그룹 바이는 이렇게 나오는데 손흥민 넣으면은 손흥민 나와요? 이거 순서를 바꾸면은 어때요? 순서 바꾸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에러 뜨죠. 뭐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룹핑을 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조건을 걸어야지. 조건 먼저 걸고 그룹핑하는 거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SQL 있잖아요. 다른 그 DBMS 요런 애들은 됩니다 또. 그 차이들이 좀 있어요. 문법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서 제가 팍팍 그냥 막 이렇게 법칙처럼 못 찍어드리는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DBMS에 따라서 익숙해지시고 그거 공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우리는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 능력들이 중요해지더라고요. 항상 바뀌어요. 업데이트 되면 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자, 손흥민이 산 상품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스커트도 이러면 돼요. 그냥 디스팅트 넣자고요. 손흥민 하나만 볼게요. 얘 깔끔하죠? 운동화랑 코트. 근데 여기다가 그룹 바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 나오죠. 그룹 바이를 해버려가지고 그 손흥민이 샀었던 그 코트 있잖아요. 얘가 여기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그 겹쳐가지고 그룹바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나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좀 피상적인 뒤에 분명히 이렇게 들어있는데 앞에 것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다른 그 절들이 그렇게 그룹바이랑 매칭될 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것만 보기도 한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룹바이 알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안 되죠? 이렇게. 네 번째 거,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구해봅시다. 전체에서 각 사람의 주문 개수 구해야 되니까 그룹바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 해주면 이게 주문 개수예요. 근데 카운트 올이라고 하면은 주문 개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계속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별명 붙여놓는 겁니다. 별명 붙여놓으면 이제 딱 요 테이블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무슨 이게 주문 개수인지 뭐 다른 건지는 그 개발자 이거 쓴 사람이 잘 해석해 놨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죠. 읽기만 하면 되겠죠. 주문 개수 구했으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만 골라내는 건데 오더바이로 저 주문 개수를 거꾸로 내려볼게요. 되죠? 이게 됩니다. 얼라이어스라고 해요. 별명을 얼라이어스 뒤에 거 딴 거죠. 이 얼라이어스를 한 다음에는 걔가 곧 칼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바이에서는 이게 이제 백틱으로 들어갑니다. 백틱. 여기가 다운표면 안 될 거예요. 이게. 되네.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3, 2, 1 나와야 되는데 3, 1, 2 나오면 이상해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칼럼으로 쓰셔야 돼요. 오더바이 칼럼 있잖아요. 이 자리. 백틱이에요. 그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단 말이죠. 그런 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주문 개수 제일 큰 사람 보면 이제 구했죠. 손흥민이 제일 많이 주문을 했네요. 주문한 사람을 한 명만 남기고 싶어요. 리미트 이렇게 걸어보시는 겁니다. 리미트 2 하면 두 개까지 나오고. 서지섭이 사용한 금액도 가보도록 할게요. 서지섭이 사용한 금액은 프라이스에 있겠네요. 프라이스가 겹쳤죠? 프라이스 겹친 거를 더해주면 돼요. 아까 했던 거 썸 프라이스 이렇게 겹친 거 더해주시면은 저 친구들이 각각 사람이 쓴 총 개수가 됐네요. 얼라이어스도 한 번씩 해줘 봅시다. 주문 금액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넣으시면 됐죠? 다 보였죠? 그 중에서 소지섭만 뽑으면 됩니다. 그룹화 했으니까 헤딩으로 찾아내 주시면은 이제 깔끔하게 소지섭에 대한 사용 금액이 나오는 쿼리가 되겠네요. 총 금액이 이제 30만 원이래요.
몇 개 주문했지? 그것도 알고 싶으면은 셀렉트에서 추가로 그런 거 넣어주셔도 되고. 2개 주문했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다 한 거예요. 웨어절, 그룹 바이, 해빙절, 오더 바이절. 조인절 남았죠? 오늘 조인절 합시다.